Hallo und herzlich willkommen zum Hörverstehen für Fortgeschrittene.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급 독일어 청취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온스쿨 독일어 강사 이혜진이고요. 고급 독일어 청취 강의로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3강까지는요. 이제 역사에 관한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번 첫 번째 시간에 역사 관련 재미난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Alles Wurst, die Deutschen und die Wurst. 독일 사람들과 소시지, 그렇죠? 그러면 소시지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에 제목을 봤더니 Alles Wurst, 모든 것 소세지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면 여기 제가 한번 동사를 넣어 볼게요. ist. 그럼 모든 것은 소세지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소세지 사진을 보시면 여기 앞에 앞으로 먹어도 상관이 없고 소세지를 먹을 때 또 뒤쪽으로 먹어도 모양상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상관이 없어 라는 표현을 독일에서 현재 사용을 할 때는 alles Wur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쓰는 지역에서는 alles Wurst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어. 오늘 소시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표현 한번 같이 알려드리려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들어보기 전에 중요한 어휘랑 그리고 표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verraten이라고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비밀 등을 누설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텐이라는 동사 아실 텐데 조언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비블리 전철 fe하고 붙게 되면 뭔가 약간 안 좋은 뉘앙스로 변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기죠. 그래서 조언하는데 잘못 조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지 말아야 될 걸 알려주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설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연상해서 좀 외워주시면 단어 학습하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보시면 äußerst라고 해서 대단히 그리고 극히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우리 대단히 특별히 여태까지 배운 단어 besonders가 있죠. 근데 besonders 말고도 äußerst, 예를 들어서 äußerst bekannt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잘 알려진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수식할 때 쓸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Die Belohnung이라고 해서 보답 그리고 사례 어떤 사안을 진행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보상으로 보답으로 받게 되는 것을 바로 Belohnu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다음 단어를 보시면요. verknüpfen이라고 해서 연결하다 그리고 관련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그리고 어떤 것에 연결시키다 라고 할 때 보통 전치사 mit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단어는요, schlachten이라고 해서 도살하다라는 뜻이에요. 도살하다라는 말은 죽인다는 뜻인데 선생님 저 살인하다, 죽이다 뜻 알아요. 그렇죠? töten. töten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같지 않다고 적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살해한다, 말은 좀 무섭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töten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schlachten이란 동사는요, 이제 동물을 도살할 때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한테는 schlachten 동사를 쓸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시면요, zerfallen이라고 해서 몰락하다라는 동사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zerkleinert,라고 해서 잘게 부순 그리고 조각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 zerkleinern, 잘게 부수다에서 파생된 분사 형태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hierzulande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단어를 보시면 선생님 여기 here, 여기 그리고 lande, 나라에서는 그럼 이 나라에서는 이란 뜻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an dieser Stelle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는요, grob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사로는 대략적으로라는 뜻이 되고요. 형용사로는 입자가 큰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예를 들어서 Ich erzähl dir grob eine Geschichte. 나는 너에게 그냥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이야기 하나를 해줄게 라고 할 때 쓰이고 또 입자가 큰, 우리 이번에 소세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소세지의 입자가 클 때, 그렇죠? 그럴 때는 grobe Wurst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반대말은 fine이에요. 그래서 입자가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작은 소시지라고 할 때는 feine Wurst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현지에 가셔서 이제 소시지 구입하실 때 밖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요한 어휘랑 표현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 체크를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자 사회자가 있고요. 그 여자 사회자가 한 유명 인사를 초대해서 독일 소시지의 역사에 관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용을 같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 보실게요. 문제는 총 6가지고요.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Würste finden ihren Ursprung in Deutschland라고 되어 있죠. 소시지들은 그들의 원산지를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 뭐 단순히 단어만 듣는 게 아니라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소시지의 원인, 소시지의 이제 본래 유래한 곳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유래한 곳이 독일인지 아닌지 중요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다면 richtig, 틀리면 falsch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Das erste Rezept für Würste wurde 소시지를 위한 소시지에 관련된 첫 번째 레시피, 요리 레시피는 이라고 돼 있고, 그럼 밑에 뭐 레시피가 뭐 누구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뭐 대략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첫 번째 보시면 von Homer ins Kochbuch getragen. 그래서 호메어라고 하면 그리스의 호메로스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호메로스에 인해서 요리책으로 옮겨졌다. 아니면 B. von Römern einem Wettstreitkrieger verschenkt. 아니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Wettstreit 뭔가 이제 경쟁에 나간 이제 무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 C. zuerst von Römern verfasst und dann später ins deutsche Kochbuch gebracht. 먼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레시피가 작성이 되었고, 그리고 추후에 독일 요리책으로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소시지의 레시피가 이제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적혀지거나 아니면 뭐 선물이 되거나 아니면 추후에 뭐 어떻게 되었는지 요리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Früher waren die private Herstellung und der Verkauf von Fleisch und Wurst nicht gestattet.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여기 보시면 고기와 소시지를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예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여기 nicht 중요하죠. 과연 허용이 되지 않았는지 중요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용이 되지 않았다면 richtig, 만약에 허용이 되었다면 falsch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Im Mittelalter wurden Würste hergestellt. 미틀알텀 중세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소세지는요, hergestellt, 그죠, 생산이 되었대요. 봤더니 in Privathäusern, 뭐 개인이나 뭐 개인 사업장에서 생산이 된 건지, 아니면 B, in öffentlichen Schlachthöfen, 아니면 공공의 도축장에서 생산이 되었는지, 아니면 C, auf öffentlichen Märkten, 아니면 뭐 시장, 그죠, 공적인 시장에서 뭐 생산이 되었는지. 소시지가 hergestellt, 생산된 장소를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계속해서 보실게요. 5번 문제. Es gibt ca. 15.000 Wurstsorten in Deutschland. 독일에는 약 15,000개의 소시지 종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 숫자가 나오면 그렇죠. 숫자를 조심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5,000개의 소시지 과연 숫자가 맞는지, 맞다면 richtig, 틀리면 falsch 체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Würste sind mit verschiedenen Inhalten gefüllt und bestehen grob aus. 소시지는 다양한 내용물로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뭐뭐로 bestehen aus, 그죠? 구성이 된다. 대략적으로 뭐뭐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von A bis C, A부터 C까지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죠? aus 3 Sorten, 4 Sorten, 아니면 5 Sorten. 그래서 소시지, 내가 아직 여기 볼뷰스트, 콕뷰스트, 뭐 로뷰스트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단 숫자, 종류의 숫자에 집중하셔서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지문 분석할 때 이제 소시지, 과연 이 각각의 소시지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숫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지문 들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ben Sie viel Spaß beim Zuhören und bis gleich. Hallo und herzlich willkommen bei Gerichte mit Geschichte. Wie wir Ihnen letzte Woche schon verraten haben, geht es heute um die Wurst, beziehungsweise die deutschen Würste. Auf der Welt ist Deutschland äußerst bekannt für Würste und laut Statistik
werden pro Jahr im Durchschnitt 2,6 Kilogramm Wurst pro Kopf konsumiert. Möglicherweise interessieren Sie sich nun dafür, woher die Wurst kommt. Zur heutigen Sendung habe ich Herrn Christian Schweiger, Sternekoch und Kochbuchautor, eingeladen, um an die Geschichte der Wurst heranzukommen. Herr Schweiger, soweit ich weiß, ist die Wurst ja gar keine Erfindung der Deutschen. Ist das richtig? Nein, in der Tat stammt die Wurst nicht aus Deutschland, obwohl die Wurst ja eines der beliebtesten und bekanntesten Lebensmittel der Deutschen ist. Die Geschichte beginnt in der Antike vor etwa 3300 Jahren, als Homer von einem Wettstreit der Krieger berichtete. Dem Sieger wurden gegrillte Ziegenmagenwürste als Belohnung gereicht. Später haben die Römer dann das Rezept in einem Kochbuch verfasst, aber in Deutschland wurde die Wurst erst im Mittelalter erstmals schriftlich erwähnt. Hoffentlich sind nicht viele von Ihnen enttäuscht, dass sich der Ursprung der Wurst nicht in Deutschland befindet. Herr Schweiger, wenn es nur um die deutsche Wurst geht, wie viele Sorten gibt es in Deutschland? Ich verknüpfe Ihre Frage kurz mit der Wurstgeschichte. Im Mittelalter war Metzgern die Herstellung und Verkauf von Fleisch und Wurst in Privathäusern nicht erlaubt. Sie mussten in öffentlichen Schlachthäusern schlachten und an Ständen verkaufen. Als Deutschland dann nach dem Ende der Staufer um 1250 in viele kleine Territorien zerfiel, entstanden über 300 Staaten mit Hunderten von Wurst- und Schlachtbänken. Jede Region pflegt dabei ihre eigenen Traditionen und Rezepte. Daraus ergeben sich dann schließlich ca. 1500 Wurstsorten in Deutschland. Aha, sehr interessant. Herr Schweiger, und wie entsteht die Wurst und wie unterscheiden sich die jeweiligen Wurstsorten? Sie besteht aus verschiedenen Inhalten, und zwar zerkleinerten Fleischsorten, Speck, Blut oder Innereien, die zusammen mit Gewürzen in Tierdärme gefüllt werden. Man unterscheidet hierzulande grob zwischen 3 Wurstsorten: den Brühwürsten, den Kochwürsten und den Rohwürsten. Zu den Brühwürsten zählen die bayerische Weißwurst, Frankfurter, Lyoner und Wiener, und die Kochwürste wie Blut, Leber oder Salzwürste und Haggis bestehen zum großen Teil aus gekochtem Fleisch. Rohwürste bestehen aus rohem Fleisch und werden ungekocht verzehrt, zum Beispiel Mett- oder Teewurst. Mit der Ernährungswende zur Vegetarisierung werden Würste heutzutage ebenfalls entweder vegetarisch oder vegan hergestellt. Okay, so viel zum Thema. Und in der Sendung bereiten wir noch zusammen eine Currywurst zu. Die ist im Gegensatz zur Wurst allgemein doch eine deutsche Erfindung, oder? Wer hat sie denn erfunden? Ja, genau. Wer genau die Currywurst erfunden hat, ist umstritten. Aber der Fakt ist, eine Dame aus der Hauptstadt Berlin hat das Rezept patentieren lassen. Hierbei handelt es sich um eine Brühwurst, die mal gebraten, mal gegrillt auf dem Teller landet und unter einer roten Ketchupsoße verschwindet. Ein bisschen Currypulver verfeinert ja den Geschmack. Mit Curry und Ketchup schmeckt die deutsche Wurst hervorragend. Also dann, lassen Sie es sich gut schmecken. Guten Appetit, liebe Zuschauer, und herzlichen Dank, Herr Schweiger. 네, 여러분 지문 집중해서 잘 들어보셨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지문 분석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회자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역사와 함께하는 요리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쇼인 것 같아요, 배경이. 그래서 계속 보면 우리가 당신에게 지난주에 이미 비밀을 누설한 것과 같이, 그 말인즉슨 뭐 진행자와 시청자의 사이에는 비밀이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 예고한 것과 같이라고 이제 의역이 될 거예요. 예고한 것과 같이 오늘은요 소시지에 관한 내용이래요. 아, 그럼 내가 이 지문을 들을 때 소시지에 관한 거를 전반적으로 듣게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고, 그런데 관련해서 더 자세히 말하면요 바로 독일 소시지에 관한 내용인 거죠. 계속 보시면 독일은 세계적으로요. 독일은 어이서스 베칸 특별히 더 잘 알려져 있대요. 근데 뭘로 잘 알려져 있냐면 소시지로 잘 알려져 있대요. 독일은 소시지의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소시지로 유명하고, 그리고 라우트 스타티스틱 통계에 따르면 고야 이제 1년 동안 1년간 im Durchschnitt 2,6 Kilogramm Wurst pro Kopf, 그렇죠? 그래서 1인은 평균적으로 2.6kg의 소시지가 소비가 된대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아마도 당신은 지금 뭐에 흥미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흥미냐? Woher die Wurst kommt, 그렇죠? 소시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흥미가 생겼을 거예요. 라고 진행자가 얘기를 하고, 계속 보면 오늘 프로그램에서는요.
크리스티안 슈바이거라는 사람을 모시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수식이죠. 빈데슈트리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요리사, 이제 별을 받은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겠죠. 유명한 요리사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요리책 지필가인 바로 크리스티안 슈바이거 씨를 모시고 소시지의 역사에 더 가까이 근접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셔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내가 오늘 듣게 될 내용이 소시지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소시지를 이렇게 많이 먹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다음으로 듣게 될 거는 바로, Die Geschichte der Wurst. 그쵸? 과연 소시지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듣게 될 거구나. 라고 이제 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넘겨보시면 슈바이거 씨, soweit ich weiß,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아는 만큼 보자면 소세지는 독일 발명품이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진행자가 질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쵸? 밑에서 슈바이거 씨가 대답할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Nein, in der Tat stammt die Wurst nicht aus Deutschland. 사실적으로 소시지는요, 독일에서 유래된 게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독일이 소시지의 나라니까 다들, 그죠? 소시지도 독일이 원산지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그죠? 여기 이유가 나오죠? obwohl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소시지가 der beliebtesten und bekanntesten Lebensmittel der Deutschen,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잘 알려진 식료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죠. 부정대명사 내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고요. 계속 보시면 Die Geschichte beginnt in der Antike. 그렇죠? 소시지의 역사는 안티케는 고대시대예요. 고대시대 약 3,300년 전의 고대시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동시에 어떤 시대냐? 호메로스가 von etwas berichten, 그쵸? 뭐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그래서 그 무사의 경쟁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그쵸? 보고를 할 때부터 이제 소시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그쵸? dem Sieger, 승리자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요. 게그릴 구워진 소시지가 als Belohnung, 우리 앞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보답으로 이제 주어진다. 근데 지긴 막은 묘스트는 뭐냐면 염소의 장. 염소의 장으로 만든 소시지가 그 경쟁에서 이긴 무사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später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das Rezept 그 레시피를 in einem Kochbuch verfasst 요리책으로 옮겼고 기술을 했고 그런데 aber 그렇죠 좀 중요하죠. aber 항상 상황 반전 보시면 독일에서는요. 소세지가 erst 비로소 언제요?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야 처음 기술적으로 언급이 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시지의 역사는 그렇죠 안티케 고대 시대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요리책을 먼저 이제 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지만 독일 소시지 나중에 독일 레시피가 언제 옮겨졌냐면 비로소 중세 시대에 옮겨졌다라고 이제 소시지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Würste finden ihren Ursprung in Deutschland. 소시지들은 그들의 그렇죠, 원천, 그들의 원인을 독일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지문에서 봤을 때 소시지는 독일의 발명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진행자가 물어봤었잖아요. 그리고 슈바이거 요리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렇죠. stammt nicht aus Deutschland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fals가 되는 거겠죠. 지문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바로 이 문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소시지는요. stammt nicht 여기 nicht 조심해서 들어주셔야 되셨겠죠. 그래서 독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aus etwas stammen 뭐뭐에서 유래하다 그리고 ursprung 유래 근원이란 뜻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바로 정답이 fals가 되는 거죠. 독일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소시지의 첫 번째 레시피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지문에서 같이 봤을 때 소시지의 첫 번째 레시피는 누가 작성을 했다고 했죠? 네, 일단 로마 사람들이 작성을 했고 그리고 독일에는 언제 옮겨졌냐면 예전에 그죠 고대 시대에 옮겨진 게 아니라 미틀알터 나중에 슈페이터 추후에 중세 시대에 독일로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그죠? 호메로스에 의해서 이제 요리책으로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메로스가 나오긴 했어요. 이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레시피랑은 관련이 없었죠. 호메로스는 소시지 역사 관련해서 그 무사의 경쟁에 관해서 집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 B를 보시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에 나간 무사에게 선물로 보내줬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여기 무사와 관련이 없었죠. 그렇죠. 로마 사람들이 한 건 뭐냐면 레시피를 작성을 한 거, 그리고 특히 verschenken, 선물하다라는 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B는 정답이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C를 봤더니 먼저 zuerst 우선적으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독일 요리책으로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히 일치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C가 되겠습니다. 지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면요. 로마 사람들이 레시피를요 요리책에 기술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zuerst 먼저 요리책을 기술을 한 거고, 그런데 독일에서는 언제요? im Mittelalter, 그러니까 고대 다음에 중세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 später, 추후에 독일 요리책으로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2번의 정답은 C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실게요. 근데 뭐 제가 희망하기로 많은 사람들이 소세지의 이제 원산지가 독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진행자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 뭐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슈바이거 씨, 지금 독일 소시지에 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과연 wie viele Sorten gibt es in Deutschland? 독일 안에서는 소시지 종류가 몇 개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항상 진행자의 역할이 그렇죠. 항상 뭔가 질문을 해서 대답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다음은 내가 소시지의 종류에 관해서 몇 개의 종류가 있는지 듣게 되겠구나 라고 짐작이 되실 건데, 계속 보시면 그런데 제가 당신의 질문을요 잠깐 소시지의 역사랑 연결시켜 줄게요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추가 정보를 준다는 얘기니까 뭐 추가 정보가 나오고 난 뒤에 소시지의 종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중세 시대에는요 메츠건은 뭐냐면 이제 예전에 도축업자거든요. 그래서 도축업자들에게 nicht erlaubt, 뭐가 허용이 되지 않았냐면요, 그렇죠? 고기와 소시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장에서 도축업자들이 소시지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게 예전엔 불법이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Sie mussten in öffentlichen Schlachthäusern schlachten.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ie는 도축업자, 그렇죠? 도축업자들은 공적인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부스 형태의 이제 판매대를 슈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스 형태의 판매대에서 판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소시지의 역사상 예전에는 그 누구나 소시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니었고 공적으로 허가된 장소에서 만들 수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밑에 문단을 읽었을 때 생각나는 문제가 있죠. 네, 바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시면 예전에는요 고기와 소시지를 privat, 개인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것이 nicht gestattet,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 지문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도축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것이 nicht gestattet, nicht erlaubt, 금지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richtig가 되겠죠.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지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바로 이 문장에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Im Mittelalter, 중세시대니까 früher, 이전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Herstellung und Verkauf in Privathäusern nicht erlaubt. 개인적인 생산과 판매는 허용이 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생산과 판매는 nicht gestattet, 허용이 되지 않았다, 허락되지 않았다, 허용되지 않았다. 저 같은 말이지만 이제 다른 단어를 차용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richtig가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중세 시대에는요 소시지가 어디에서 생산이 되었을까? 소시지가 생산되었던 장소를 들어보시면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지문에서 읽었을 때 소시지는 일단 개인 사업장에서 생산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공공의 도축업장 그쪽에서 생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정답은 바로
좀 쉽죠? 네, 정답 바로 B가 되겠죠. 지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도축업자들은요, 어디요? 공적인 도축업장에서 도축을 해야 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축을 한다는 거는 도축을 하고 소세지를 팔아야 되면 소세지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생산이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herstellen. 그래서 공적인 도축업장에서 도축하고 그리고 생산한다. 그래서 같은 이제 컨텍스트, 같은 맥락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독일이요, 언제요? 호헨슈타우픈 시대라고 있어요. 독일에. 그래서 호헨슈타우픈 시대 약 1250년경에 호헨슈타우픈 시대가 마감을 하면서 viele kleine Territorien, 그래서 작은 영토로 다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entstanden, 생겨났대요. 그로 인해서 약 300개가 넘는, 그리고 300개 이상의,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소세지 그리고 도축장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뭐 나라들이 한 소세지 그런 도축 업장들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뭐 훈련들 수많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속 보면 예대 레기온, 그래서 각각의 지역들이 그들의 전통을 관리를 했고 그리고 레시피까지 같이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토로 나라들이 갈려졌고 각각마다 다 레시피가 따로 있었으니까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daraus ergeben sich, 그래서 sich ergeben aus라고 하면 뭐뭐의 결과로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결과로 결론적으로 약 1,500개의 소세지의 종류가 독일에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럼 계속 보면 매우 흥미있네요. 그런데 wie entsteht die Wurst? 소세지는 어떻게 생성이 되고 생산이 되고, 그리고 wie unterscheiden sie sich die jeweiligen Wurstsorten? 그럼 소세지, 각각 소세지 종류끼리는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는 소세지의 개수, 소세지 개수를 알 수가 있었고 종류의 개수, 그리고 내가 다음에 듣게 될 거는 바로 소세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소세지는 각각 어떤 종류로 구별이 되는지까지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관련된 문제를 같이 살펴보자면 바로 5번 문제였죠. 그래서 es gibt ca. 15.000 Wurstsorten in Deutschland. 독일에는 약 15,000개의 소세지 종류가 있다라고 문제에 적혀 있었는데, 우리 지문에서 봤을 때는 15,000개가 아니라 1,500였을 거예요. 1,500개였을 거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falsch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 그렇게 지문에서 들렸는지 한번 지문을 보자면 바로 여기 있죠. 그 결과로 결론적으로 약 1,500에서 약 1,500개의 소시지 종류가 생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독일에서 천 단위를 셀 때는요, 우리나라는 왜 천 단위로 컴마를 찍잖아요. 근데 독일은 천 단위를 이제 punk트 점으로 찍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쵸? Sie besteht aus verschiedenen Inhalten. 소세지는요, 다양한 내용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Und zwar 자세히 말하자면 이렇게 잘 다져진 고기의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뭐 비계, 피 아니면 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내용물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양념과 함께 같이 버무려져서 그리고 동물의 장에 이렇게 채워지는 게 바로 소세지가 어떻게 생겨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슈바이거 씨가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에는 그래서 소세지의 엔슈테용 생성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보면 사람들은요, 히어출란데 이 부분에서는 그룹 대략적으로 몇 개요? zwischen drei Wurstsorten, 세 가지 종류로 소시지를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보면 이 세 가지의 종류가 과연 어떤 종류냐 봤더니 여기 더블punk트 나오면 나열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볼브어스텐, 콕브어스텐, 그리고 로브어스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체 얘네들은 각각 뭘까? 어떤 소시지들일까? 계속 봤더니 보글브어스트는 바로 어떤 소시지냐면요, 바이에르시 바이스보스트, 바이에른의 하얀 소세지, 아니면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리옹 소세지, 아니면 비엔나 소세지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콕브어스트, 여긴 또 콕브어스트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피 아니면 리버, 간, 아니면 수육 같은 그런 걸로 구성이 된, 그리고 헤기스라고 하면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약간 송아지 내장 푸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콕브어스트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얘네 콕브어스트는 어떻게 생산이 되냐면 바로
zum großen Teil 대부분 이미 그렇죠. 이미 한번 이제 끓여진 그죠. 이미 한번 조리가 된 고기로 이제 코흐브스트는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6번 문제 이 부분에서 한번 풀어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소세지는요 다양한 내용물로 이제 채워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bestehen grob aus 몇 개의 종류로 sorten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문에서 읽었을 때 소세지는요 대략적으로 뭐 grob 몇 개요, 그렇죠? drei Wurstsorten이라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뭐 A3, B4 그리고 C5 나왔으니까 답은 명확하죠. 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unterscheiden 구분하다라고 되어 있죠. unterscheiden zwischen 뭐뭐 사이에서 구분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봤더니 bestehen aus 뭐 어디에서 뭐 어디에서 나오다라는 뜻이니까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이니까 지문에서 들었을 때는 세 가지 그죠 소세지 종류로 그래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제 문제에서는 세 가지 sorten 세 가지 종류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제 남은 지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로브요스트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로브요스트는 바로 어떤 소시지들이냐 봤더니 날고기, 날고기로 구성된 소시지이고요. werden ungekocht verzehrt. 그래서 조리되지 않고 섭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metwurst나 아니면 teewurst, 가른 고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른 고기거든요. 빵에 발라 먹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날 것으로 섭취가 된다. 이제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채식화로 이제 사람들의 식습관이 변모함에 따라서 소시지들은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entweder oder 그렇죠 채식주의적으로나 아니면 비건의 방식으로 생산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소시지가 비단 육류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채소류로도 구성이 되겠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계속 보시면 네, 뭐 지금까지 뭐 주제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이제 오늘 프로그램에서 뭐 할 거냐면요, 같이 커리브어스트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 Die ist im Gegensatz zu Wurst allgemein doch eine deutsche Erfindung, oder?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D는 커리브어스트. 커리브어스트는 im Gegensatz zu 소시지, 그러니까 공통적인 일반적인 소시지와는 반대로 독일의 발명품이죠. 독일의 발명품 중에 하나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wer hat sie denn erfunden? 그럼 누가 커리브어스트를 발명을 했을까요? 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죠. 사회자의 역할은 질문 던지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은 대답을 해주는 것. 그래서 전문가가 대답을 해줍니다. 네, 맞아요. 누가 커리브어스트를 발명했는지는 오늘날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aber der Fakt ist. 근데 뭐가 팩트는 뭐냐면 수도 베를린에서 온 한 명의 여자가 das Rezept patentieren lassen. patentieren 이라고 하면 특허를 출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발명가가 특허를 스스로 출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사역동사 lassen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 베를린에서 온 여자가 그 레시피, 커리브어스트 레시피를 이제 특허를 출원하게 두었고, 그리고 커리브어스트는 대체 어떤 소시지냐? 소시지는 바로 이게 볼브어스트의 종류의 하나래요. 뭐 말로 직역하자면 데쳐 먹는 소시지거든요. 근데 어떤 소시지냐면 한 번은 구워지고 그리고 한 번은 뭐 그릴이 되어서 어디에요? 접시에 접시에 올려지고요. 그리고 unter einer roten Soße, 케첩 소스 verschwindet. 그리고 빨간색 케첩 소스에 이렇게 verschwindet, 사라진다라는 말은 소스를 위에 부으니까 소시지가 사라지는 거겠죠. 소스를 뿌려 먹는 소시지인 거죠. 그리고 ein bisschen Currypulver verfeinert ja den Geschmack. 약간 커리 파우더를 첨가를 하게 되면 더 맛이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mit Curry und Ketchup schmeckt die Wurst hervorragend. 그래서 커리랑 그리고 케찹이랑 같이 먹게 되면 die deutsche Wurst, 바로 커리버스트는 deutsche Erfindung이기 때문에 die deutsche Wurst 약간 stolz하게 얘기를 한 거고 그 소시지가 케찹이랑 그리고 커리랑 같이 먹으면 맛있고 그러면요 lassen Sie es sich gut schmecken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보통 식사할 때 맛있게 드세요라고 할 때 guten Appetit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현지에서도 뭐 lassen Sie es sich gut schmecken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자가 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바이거 씨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재미있는 독일 소시지의 역사에 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역사 관련된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Vielen Dank fürs Zuhören und bis demnächst.